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어느 기업 CEO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3가지입니다. 산과 들에 피는 들꽃, 카메라 한 대, 그리고 그 2가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에 성공해서는 찾지 못했던 행복을 이 3가지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행복의 조건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들꽃, 카메라, 친구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3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해답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 질환이 족저근막염이잖아요. 이게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디디면 이게 발이 되게 따갑고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족저라는 것은 발바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발가락 5개가 있다고 하면요. 발 뒤꿈치에서 이렇게 발가락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막이 두툼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근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족저근막염 또는 그냥 쉽게 발바닥 근막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발을 볼 때는 발이 이렇게 평평하지는 않고요. 간혹 이렇게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이렇게 평발이라서 예전에는 이제 조금 면제도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요. 네. 발은 약간 이렇게 아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근막이 연결이 되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굽을 이루어야 우리가 발바닥을 땅에 디딜 때 충격 흡수가 쉽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충격이 무리가 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바닥 자체가 이제 아치로 되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발바닥 이쪽 근막이 처음부터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미세하게 이제 근막이 조금씩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평발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계속 아프지는 않고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또는 과도하게 쓰면서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가 그 다음에 또 괜찮다가 이렇게 발바닥 근막에 미세하게 염증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요. 이제 그 통증이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하기도 하고 이제 걸을수록 통증 자체가 심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날카롭다, 따갑다, 약간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가요? 이제 증상들은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 땅바닥에, 방바닥에 예, 발을 디디는데 예, 그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발 이쪽 뒤꿈치 쪽으로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발바닥 가운데로 오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발가락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할 때 이쪽에 이제 통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오다가 그 다음에는 통증이 조금 뭐 5분, 10분 이렇게 걸을수록 통증이 서서히 감소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이에 비해서 이제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아프지 않은데 걸어 다닐수록 또 오랫동안 서 있을수록 이런 통증들 자체가 이제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에 걸을 때는 좀 괜찮은데요. 좀 계단을 좀 오르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내리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중이 많이 증가가 될 때 이런 통증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발바닥은 우리가 우리 인체의 이제 키, 특히 몸무게를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곤할 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고 일어나서 뭔가 개운할 때는 통증이 없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 때 좀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좀 꿈을 좀 많이 꾸거나 이렇게 과식을 하거나 했을 때 저녁 때 충분한 숙면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곤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아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때 기초대사량이라고도 하고 이제 중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예, 중력 작용이 에너지 자체가 몸 안에 이제 오장육부의 기가 있기 때문에요. 중력의 작용을 덜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키도 조금씩 작아지게 되잖아요. 이게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공간들 자체가 수축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좀 힘이 없을 때는 어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처지게 되거든요. 뭐 어깨가 밑으로 처지면 그 하중이 당연히 예, 옆구리나 배 쪽은 좀 적게 받는데 발바닥으로 갈수록 그 하중이 배가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통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날은 좀 괜찮은데 내가 피곤하거나 좀 몸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고 이랬을 때 통증이 이제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곤할 때 나타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대변이 잘 소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변을 보게 되면 이제 몸에 찌꺼기를 배출을 하고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제일 무리가 안 가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이제 발바닥이기 때문에요. 내가 대변을 보고 나면 좀 발이 좀 뭔가 붓기도 덜하고 아픈 게 덜하다. 예, 이런 경우가 있고 뭔가 다리가 자꾸 부으면서 예, 발바닥이 무거워지면서 발바닥에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생기는지가 궁금한데 예. 뭐 발병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예, 발병 원인은 일단은 이렇게 아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아치를 덜 이루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되었을 때 발을 이렇게 디뎌야 되는데 이 굽 자체가 아치를 이루는 게 평평해지고 힘이 없게 되면 이게 땅바닥까지 디디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근막 자체가 무리가 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가 오신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힐이 높은 걸 신으면서요. 무지 외반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엄지발이라고 했을 때 이게 딱 지대어줘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지탱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이 아치 자체가 수평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굽을 좀 높은 걸 신다든지 무지 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이 예, 해부학적인 구조에 의해서 예,
당연히 발바닥 근막염, 족저근막염이 오기가 쉽겠죠. 네. 예, 그래서 큰 원인은 이 밖에도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원인이 발바닥을 너무 과하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서 있는 일을 하신다든지, 예,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힐을 높은 걸 신는다든지, 예, 그 다음에 운동, 예, 달리기라든지, 예, 오랫동안 발바닥에 무리 가는 운동을 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예, 두 번째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예, 내가 발바닥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 예, 앉아서 일을 하고, 예, 걷는 건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도 이렇게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경우는 이제 근막 자체가 운동 자체를 안 하고 기혈이 약해지면서요. 근막 자체가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근막 자체가 약해질 뿐만이 아니라요. 다리 자체가 이제 차가워지시는 분들입니다. 예, 발이 차가워지면 이 근막은 영양 공급을 받아야 근막이 조금 과하게 써도 영양 공급을 받아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발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근막에 이제 영양 공급을 받지가 않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 복부가 비만한 경우입니다. 예, 복부가 예, 비만하면서 특히 이제 변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변이 가득 차게 되면 복부가 창만하겠죠. 네. 복부가 그득히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중을 받는 발바닥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되는 원인이 있고,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 기초 대사량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내가 마라톤을 해도 예, 3시간씩, 4시간씩 걷고 서 있어도 예, 발바닥이 안 아픈데 예, 지금은 뭐 1시간만 좀 서 있는다든지 예, 당연히 이제 운동을 좀 무리하게 했다든지 이랬을 때 당연히 이제 근막에 예, 염증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뭐, 어쨌든 간 발에 좀 하중적인, 뭐, 그 밖에 다양한 무리가 가서 생기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치료 방법들도 다 달라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부학적인 예, 구조가 예, 평발이거나 무죄반증이 있는 분들은 예, 일단 해부학적인 구조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예, 당연히 해부학적인 구조라기보다는요, 이제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죄반증이 있거나 예, 평발적으로 변형이 이제 온 경우에는 정확한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네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발바닥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죠. 예, 그래서 오래 걷는 운동을 좀 하신다든지 네. 여성분들이 힐을 오래 신고 있다든지 예, 이랬을 때 발바닥에 통증이 오면 바로 예, 걷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마라톤 달리기라든지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오랫동안 할 때 그때 바로 통증이 오면 사람이 쉴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 5일 뒤나 일주일 뒤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특별히 어떤 병원에서 검사상 문제가 없고 예, 당연히 과거력도 없고 예, 이랬을 때는 내가 발바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있지 않는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 발바닥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근막염이 오시는 경우에는 그냥 발을 휘어주면 바로 통증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족욕 같은 것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발바닥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때 족욕을 하실 때도 특히 이제 온찜질을 하느냐 냉찜질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예, 발바닥에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예, 두 번째, 발바닥에서 열이 많이 날 때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때 냉찜질은 예, 통증을 완화시키고 예, 열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열감은 없고 일반적으로 내가 발바닥을 좀 많이 사용했다. 예, 이랬을 때 예, 통증이 왔을 때는 예,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바닥 근막이 무리가 왔기 때문에요.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발바닥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온찜질이라든지 따뜻한 이제 족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발바닥이 차갑고 근막이 약해지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치료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놨고 뭐 충격파 요법을 하고 예, 진통소염제를 먹고 하셔도 예, 진통소염제가 약기운이 떨어질 통증이 다시 오는데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발바닥 근막만 보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바닥 근막이 발 뒤꿈치하고 발까지 해서 근막이 여기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 아킬레스건으로 해서 종아리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근막들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항상 발이 찬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전부터도 예, 발바닥 근막염이 요 근래 아주 심하게 왔다고 해도요. 한 10년, 뭐 5년 이전부터요. 발바닥 근막염을 경험을 했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은 발바닥을 좀 오래 걷거나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좀 오래 걷거나 그러면 다리가 붓고 또 하나는 이제 높은 힐을 잘 안 신으시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힐을 어쩌다가 한번 신게 되면 예, 당연히 이제 발바닥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몸이 발이 차가워진 원인을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쿠션을 좀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발이 있을 때 이 발이 움직여져야 되고 순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발폭을 공간이 좀 넓은 걸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예, 발 자체가 좀 넓은 구두를 좀 신으시는 게 좋고 예, 운동화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양발도 타이트하게 꽉 조이게 두면 순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발바닥 근막을 같이 보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응치 옆이라고 하는 이 중등근이 같이 약해져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중등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이제 종아리 근육을 같이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족저근막염 앓고 있는 분 중에 발이 찬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예. 저 이제 몸 건강 이제 상담 주시는 분들 중에 발이 뜨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예. 다른 질환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발이 뜨겁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족열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이라는 것은 너무 차가운 것을 느껴도 안 되고요. 네. 너무 열감을 느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밖에 나왔다가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임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양발부터 이렇게 벗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발은 시원한데 내놓고 예, 잠잘 때 예, 무릎부터 해서 예, 몸은 이불을 덮고 이렇게 발을 내놓고 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근막도 약해져 있는데요. 몸의 전체적인 이제 에너지가 약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콩팥이라든지 예, 간이라든지 자기의 이제 기초대사량 에너지가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열감이 나는 원인을 먼저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족열감과 족저근막염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뭐 발이 좀 차갑다거나 뭐또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좀 무리를 하신 분들 중에 족저근막염에 대한 치료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이분은 72세 어르신이었는데요. 네. 예, 족저 근막염 때문에 이제 고생한 게 이제 3년 정도 되셨습니다. 예, 그런데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발도 제가 만졌을 때, 예, 또 체열 검사를 했을 때는 발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이 표현하는 게 나는 족저근막염 발바닥도 아픈데 이제 발이 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발을 따뜻하게 해 놓으시면 족저근막염도 좀 가라앉고, 예, 그 다음에 발 시린 것도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4년 전부터는 예, 척추관 협착증도 있다고 이런 같이 진단을 이렇게 받으신 분이었는데요. 네. 이분이 꼭 하시는 게 항상 만보기를 채고요. 만보를 항상 걷는 운동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소음인 체질이었고 맥도 약했기 때문에요. 걷는 운동을 첫째적으로 제가 이제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예, 걷는 운동을 왜 그러냐면 근막이 약해져 있고 발이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걷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근막이 자꾸 약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간혹 착각하시는 게요. 이제 제가 간혹 하는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제 몸은 계속 노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네. 우리가 마음은 똑같이 이제 청춘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50이 넘었다. 예, 그 다음에 40이 좀 넘었는데, 아, 내가 몸이 전 같지 않다. 그랬을 때는요, 운동을 하실 때 내가 만보를 걷었는데, 아, 다리가 너무 아프다. 예, 그러면 걷는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또 만보를 걸었는데 몸이 좀 괜찮아. 예, 그러면 이때는 좀 걸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예,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좀 떨어질 때도 있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걷는 운동을 했다, 어떤 다른 운동을 했다, 평상시 일을 했는데 뭔가 아프다, 뭔가 찌뿌드하다, 예, 뭔가 가볍지가 않다 이랬을 때는 운동량을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한테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만보가 아니고 맥도 워낙 약했기 때문에 5,000보만 이제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0보를 걸었는데도 통증이 좀 와서요. 한 3,000보로 좀 줄이시고 3,000보를 걸었더니 이제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걷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을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걷는 운동보다 이제 자전거 타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몸 자체가 이제 차고 약했기 때문에요. 밑에 이제 콩팥이라든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보약을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뜸 치료를 해서 이제 4개월 만에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뭐 좀 비만이 좀 있으시거나 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좀 발에 무리가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복부 비만이나 아니면 기초 대사량이 적어서 생기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렇게 이제 체중이 이제 증가가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체중이 내가 예전보다 예전에 50이었는데 53이 되었다. 예, 그런데 발이 좀 아프다. 예, 그랬을 때는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예전부터 몸무게가 예를 들면 53kg 이제 이 정도 나갔는데 뭔가 이렇게 헛배부른 느낌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분들은 복부 비만은 아니고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복부 비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젊을 때는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결혼하시기 전에는 밥을 2그릇을 먹고 예, 저녁 때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미끈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배가 고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나의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요. 음식을 먹는 대로 살이 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내가 전에는 밥을 2그릇 먹었는데도 체중이 안 늘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요즘은 한 그릇인데 한 그릇 반만 좀 먹으면 체중이 조금씩 는다. 예, 그러면 이때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만큼 내 몸에 노화가 증가, 빨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음식을 줄이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운동을 해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비만은 예, 음식을 먹는 대로 예, 체중이 조금씩 이렇게 증가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제가 요즘 이제 진료실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침환자든지 약환자든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음식 자체가 칼로리가 높고요. 어디를 가도 먹을 게 항상 냉장고에 가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약을 먹을 때도 식후에 이렇게 먹는 약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예,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먹고,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복부의 내장 지방이 소진이 되려면은 공복시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예, 내가 배가 조금씩 는다 그러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간혹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내가 몸무게가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밑에 복부의 하초에 이제 단전의 힘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면 드시고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이건 살이 안 찐다 이렇게 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가 고파야 되는데 음식을 먹는데 배고프지 않는데 먹게 되면 이 경우는 바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고 있고 조금만 먹는데도 몸무게가 조금씩 증가한다 그러면 내가 군것질을 좀 하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아침을 먹었다. 왜 그러냐면 점심 같은 때 모임이 있어서 여성분들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모임 가면. 예, 그러면 저녁은 당연히 이제 배가 고프지 않은데 여성분들이 이제 남편분 밥 차려주고 자제분들 이제 밥 차려주면서 조금 먹게 되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저녁 때 배가 고프지 않은데 조금 먹게 되면 내장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축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일주일이 됐는데 0.5kg.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주일이 됐는데 1kg. 이런 식으로 조금씩 증가가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기초대사량이 많은지. 예,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항상 몸이 찌뿌듯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의 당연히 족저근막염은요, 저녁 때의 증상보다는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장 지방이 있기 때문에요, 기초대사량 순환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발바닥이 아프고 몸이 찌뿌다고 무거운데, 네. 이제 1시간, 2시간 가면서 내 몸에서 움직임으로 해서 기초대사량이 늘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발바닥의 근막으로 당연히 영양 공급이 잘 가게 되니까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고 통증이 심한다. 예, 이랬을 때는 이제 내장 지방이라든지 이제 기초대사량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복부 비만이나 기초대사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족저근막염의 치료 사례도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59세 여성분인데요. 고혈압약을 복용 10년 전부터 하셨고요. 네. 예, 족저근막염을 5년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운동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셨던 분입니다. 예, 이분은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태음인이었고요. 제가 이제 복부를 보았을 때도 이제 복부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5년 전에 자기가 운동으로 당연히 이제 족저근막염을 치료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걷는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선천적으로 대체적으로 하체가 조금 튼실합니다. 왜냐하면 임신과 출산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요. 건강한 여성분들은 네. 하체 자체가 원래 튼튼합니다. 예, 그런데 하체가 좀 튼튼한데 여기서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되면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하게 되면 허벅지나 다리 쪽에 오히려 근육이 붙으면서 근육량이 더 늘게 됩니다. 예, 근육량이 그러니까 적당히 있어야 되지 너무 무겁게 되면요. 근막에 이제 무리가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을 항상 아침, 점심, 저녁 늘상 먹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몸무게도 늘고 거기다가 이분의 이제 체수분 검사를 했을 때 체수분량이 충분한데 물을 자기는 조금만 먹으면 물이 안 넘어가는데 물을 하여튼간 1.5리터는 못 먹고 1리터라도 이제 방송에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자꾸 먹으려고 애쓴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체중이 계속 늘고 발바닥 근막은 약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역효과가 나타나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물 체수분 양이 이제 본인한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갈증이 날 때만 물을 드시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안 드셔도 되고, 예,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시고, 예,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3일 동안에는 안 먹어도 배가 전혀 고프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제 3일이 지나면서부터, 예, 배가 좀 고파서, 예, 그때부터 이제 먹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걷는 운동을 한 게 아니라요, 이제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제 요가라든지, 예, 이 운동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내장 지방이 있고 기초대사량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내장이 이제 당연히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약하기 때문에 이제 내장의 순환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해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그 발바닥에 통증이 왔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근막을 발을 너무 많이 사용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내 몸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은 똑같이 청춘이기 때문에요. 몸이 아프면 예전에는 10,000보를 걸었는데 지금은 10,000보를 걷는데 아프다. 그러면 줄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허리부터 다리부터 발바닥까지 순환이 잘 되어야 되려면요, 막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힌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대변이나 소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이 막혀 있다, 변비기가 있다, 대변을 본 다음에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이걸 가장 먼저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는요, 항상 체중이 증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배고프지 않을 때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예, 자기가 먹는 건강식품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간식, 살이 안 찐다, 예, 이렇게 돼도 몸에 들어가면 발바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요. 예, 배고프지 않으면 드시지 말고요. 배가 고프면, 예, 약간만, 예, 허기지만 없앨 정도로 이렇게 드셔주면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한방체육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원인이 제가 4가지로 했는데 2가지만 여기서는 이제 차요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발바닥을, 예,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한데 내가 발바닥을 과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오가피와 대추를요, 예, 8g씩 해서 차처럼 연하게 해서 발바닥이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식사하시기 1시간 전쯤에서 공복 시에 2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기초대사량이 안 되면서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 우슬과 창추를 똑같이 이제 8g씩 해서 차처럼 연하게 해서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복부 쪽에 내장 지방이 있으면서 발바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식전에 먹는 것보다는 식후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제가 이 차요법을 말씀드릴 때 식후라고 했는데 아침에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많이 먹었다. 아침에 음식 생각이 없다. 예, 그러면 이때는 드시지 마시고요. 이때는 차요법만 응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은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엉입니다. 우엉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우엉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예, 우엉은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우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우엉에는 이눌린 성분이라는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데 네. 특히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당연히 식이섬유가 들어가면요 우리 장 건강에 좋겠죠. 예, 그래서 포만감도 일찍 느낄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들어가면서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예,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내가 음식을 나름대로 많이 먹지 않는데 자꾸 배가 좀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체중이 조금 체중이 증가하면서 예, 네. 비만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체질적으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비만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체중이 증가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우엉을 아주 차처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항산화 효과도 있고 예, 혀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고지혈증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피가 탁하다든지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아주 효과적인 한방차 요법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엉차는 요즘에 편의점에만 가도 이렇게 페트병에 넣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우엉차가 어떤 분들이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 이 우엉은 성질이 예, 차기 때문에요. 네. 평상시에 이제 소양인 체질, 예,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예, 또 물을 마실 때 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찬 음료를 먹거나 내가 평상시에 좀 설사를 하거나 예, 그 다음에 위나 대장에 이제 암이 있어서 절제를 하신 분들은요, 예, 이 우엉을 조금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우엉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 165, 네, 몸무게 55, 네, 나이는 67세.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매일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불면증이 있어서요. 예, 불안증, 우울증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지금 한 2년째 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예, 이제 약을 먹으면 뭐 한 두세 시간 자고 안 그러면 꼬박 나를 세우고요. 한 2년째.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명치가 답답하고 가끔 두근거리면서 예. 뭐 역류성 식도염, 식도궤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병원에서 내시경 해보셨습니까? 예, 예. 트럼 나올 때 신물이 올라오고 음식물도 같이 올라올 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있어요. 예, 명치가 굉장히 답답하고 가끔 예. 두근거리고 예, 역류성 식도염, 식도궤양, 트럼 할 때 신물이나 음식물이 목까지 올라와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부터 오전까지 화장실을 한 2번, 3번 가는데 예, 묽은 변, 가는 변, 설사가 계속 이렇게 한 3번 정도 가요, 오전에. 예, 그리고 나면 이제 배에 힘이 없고 기운 없고 예, 그래요. 예, 예, 손발 차고 뭐 이제 과민성 대장장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진찰 받은 게 이제 소화 안 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설사해서 역류성 식도염하고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이렇게 받으셨다 이거죠? 예, 예. 그 예. 불면증은 예. 이제 잠을 안 와서 이제 약은 따로 지금 먹고 있는데 약 안 먹으면 잠을 전혀 못 자요. 그런데 예,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요. 잠을 못 자니까 소화가 더 안 되고 예, 잠을 좀 자면은 소화가 좀 되고.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예. 지금 그 불면증이 있으면서 아까 불안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다고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이 불면증이 있은 지는 2년 되셨다고 했죠? 예. 예, 지금 이 소화 안 된 건 얼마나 되셨습니까? 소화 안 된 거는 꽤 오래됐어요. 예. 장이 좀 약해서. 예, 이건 예전부터 소화가- 그러셨다 이거죠? 예, 예. 소화는 예전부터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예. 요 근래 와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니까 더 심해요. 더 심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과민성 대장 증상 이것도 그러면 이 소화 안 되는 증상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예. 예, 근래에 있었어요. 예. 예. 아, 이거 그러면 이 설사하고 이건 근래에 나타나는 증상입니까? 아니 전에부터 있었고요. 예, 예, 명치하고 불면증은 한 2년 됐어요. 예. 현재 그러면 양약 복용하시는 게 불면증 수면 유도제 말고 또 다른 약도 있습니까? 수면 유도제 먹고는 조금 자고요. 예. 위장약을 좀 먹으면 좀 낫고 예, 위장약을 안 먹으면 바로 가슴이 예. 꽉 막히고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예, 화장실 가야 되고. 예, 이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면서 명치 부분에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요. 예, 이제 배꼽 부분으로 해서 배가 뻥뻥하신 분이 있습니다. 명치 부분입니다. 예, 명치하고 가슴도 같이 답답하세요. 예. 거기 예. 명치하고 가슴 그 식도 부분이 아주 꽉 뭐가 잠겨 있는 것 같이. 예,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예. 지금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소화기 증상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 2년 전부터 불면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전에 이 불면증 나타날 때 특별히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은 건 없으세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예. 뭐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예, 뭐 운동 뭐 이렇게 좀 적절하게 조금씩 하고. 예, 예, 음식도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집에서 이제 이렇게 소식하면서 음식도 잘 가려 먹고 뭐 찬음식, 돼지고기 기름진 거 뭐 예. 이런 거 피하고. 예, 그래도 그래요. 예. 지금 음식을 그렇게 이제 가려 먹는데도 지금 소화가 잘 안 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다가 보면 간혹 삼겹살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생각 들 때 있습니까? 많죠. 예. 그러면 그거 잘 안 드세요? 예. 예. 이제 그러니까 본인 같이 이제 예전부터 소화기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음식을 가려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오미를 문진을 해도 원래 좀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달달한 게 내가 좋은데 이제 단 게 또 많이 먹다 보면 이제 당 걱정이 돼서 단 것도 조금 적게 먹는 경우도 있으세요? 뭐 예. 단 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뭐 예, 예. 별로. 예. 예, 그러니까 이때 가장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소화기 증상을 먼저 보냐면요. 이 소화기 증상은 예전부터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소화기 증상이 예전부터 있어서 이제 몸이 약해지시면 예, 불면증은 같이 나타나는 따라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 치료를 먼저 불면증을 먼저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소화기하고 장 증상을 치료하는 게 이제 먼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낮잠은 주무세요? 전혀 안 잡니다. 낮잠은 예, 그러면 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뭐 하루에 11시에 취침 들어가면은 예. 한 2시나 깨서 한 예. 2시간 자고 나면 잠 안 와요. 예, 그러면 자다 이걸 깨다 자다 깨다. 예, 예, 그러면 한 2년 동안 거의 이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계속 주무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낮잠은 이제 낮에 졸지도 않고 낮잠도 이제 거의 안 주무신다 이거죠. 낮에 자면은 밤에 안 올까 봐서 낮에 안 자는 거예요. 예, 그건 잘 하시는 겁니다. 예, 그건 이제 몸이 음식을 아까 화장실에 이제 설사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위와 장에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몸이 약해지시면 잠을 충분히 잘 수가 숙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음식을 지금 본인이 예전에 삼겹살을 먹었으니까 안 좋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음식들을 본인이 자꾸 안 드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이제 본인이 내가 삼겹살을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삼겹살을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때는 조금은 드셔주시라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합니다. 뭐 예, 한 예, 그러니까 두세 점 정도.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몸에서 원할 때는 조금 먹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위와 장을 먼저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약을 제가 이제 차요법을 드릴 때 위와 장을 먼저 위장에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장에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쪽에 약을 80% 넣고 예, 그 다음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을 한 20%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요. 먼저 적어보세요. 예, 황기 6g, 황기 6g, 예, 백출 4g, 백출 4g, 예, 감초 4g, 감초 4g, 예, 그 다음에 황정 4g, 황정 4g, 예, 그 다음에 예, 복신 3g, 복심 예, 3g, 3g, 예, 그 다음에 연자육 3g, 연자욕 예, 3g. 예, 3g. 예, 그게 이제 한 첩 분량이니까요. 그걸 물 5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그냥 한 번에 왜 그러냐면 위와 장이 약하기 때문에요. 한 번에 마시면 위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해서 아침 먹고 이제 점심 사이에 수시로 이제 한 세 번 정도 해서 나눠 드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심하고 저녁 사이 있잖아요. 점심하고 저녁 사이 다시 100cc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제 100cc를 가지고 예, 30cc 정도씩 해서 세 번에 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예, 도움이 되십니다. 예, 잠 못 자고 명치 부위 답답하고 세 가지가. 예, 예, 그 약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장을 먼저 치료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수면은 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드시면서 먼저 위와 장에서 설사 안 하고 위장에 이제 명치가 답답한 게 이제 없어져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짧게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남편입니다. 아, 네. 그럼 남편분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70에 몸무게는 60이고요. 네. 나이는 68세.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남편분, 다른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저기 평소에 술을 몇십 년간 먹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소화가 안 되니까 밥을 한 끼씩 굶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꾸 좀 평소에 변비가 조금씩 생기다가 예. 요즘 이제 임플란트 그 치료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한 달째 술을 안 먹고 있는데 예, 자꾸 변비가 더 심해지고 예. 이제 거기서 약을 주니까 약을 먹어서 그러는지 갑자기 설사를 한 3일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제 변비가 더 심해졌어요. 변비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설사 설사는 3일 안 하고 해요. 다시 변비가 생긴 겁니까? 네, 한 3일 설사 하루에 막 음, 10번씩 그렇게 설사를 한 3일 하더니 예. 그다음 다시 지금 이제 변비가. 변비가 됐어요. 지금 오늘부터 언제 한 3, 4일 전에 설사하신 겁니까? 아니 그거는 설사한 지는 한 일주일 전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설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몸 안에 이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음식량을 줄이면 이제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요. 예, 이때는 도인하고 예, 감초를 5g씩 해서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복용하시고 예, 저녁 때 식사하기 전에 한번 복용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근데 네, 선생님, 어머니 그 도인하고 감초로 차를 끓여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방송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